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스티븐쌤이 17년차 이베이를 하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부터 이베이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올해로 연차로 17년차가 되는 것 같아요. 셀러 스티븐입니다. 17년차면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베이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때가 2009년이다 보니까 2004년인가 5년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해외에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또 했었고 그러다가 정리를 하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이가 거의 40에 가까우니까 직장생활보다는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실패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온라인 사업밖에 없고 근데 이제 국내 판매도 조금은 맛배기로 했는데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이 무역회사였고 생활도 했고 그래서 이베이가 무역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베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 가입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베이 하시면서 판매했던 카테고리나 제품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제품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에 계정 만들고 아무리 제가 무역 일을 했고 해외에서 경험도 있고 뭐 영어도 조금 한다 그래도 이베이가 처음이다 보니까 뭔지 몰라서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 그때 팔았던 게 집에 있던 마스크팩 그 다음에 앨범 검색하니까 앨범이 잘 팔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K-팝 그때 인기 있었던 게 뭐 엑소, BTS는 그때도 인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초창기에 그러면 네, 앨범 포토카드 약간 일화를 얘기 드리면 초창기다 보니까 매입의 자료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중고나라 지금도 중고나라 있죠? 중고나라에 K 보이그룹 사진들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를 이베이에 하나에 9불, 10불에 팔아가지고 잘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예. 소싱하면 잘 팔리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팔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초창기에 또 시행착오나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있었던 사연이나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초창기는 어떤 거를 팔지를 모르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막 올렸고 저도 좀 부끄럽기도 한데 한국 셀러나 아는 뭐 셀러들 보고 뭐 그대로 올리기도 하고 뭐 베껴서도 하고 그러다 2년 넘어가면서 나만의 카테고리 나만의 상품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뭘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셀러들 상품 보고 베끼거나 혹은 거기서 영감 얻어서 하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기간 중에 이제 중반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중반으로 흘러갔을 때 이제 이게 계속 팔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제 안정화를 찾아야 되는 단계가 있었을 텐데 그때 또 사연이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포토카드나 앨범을 팔았지만 그게 이제 힘에 붙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차, 3년차부터 했던 것 같아요. 초보들은 하지 말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크몹이라고 구매대행 하는 사람들은 사실 팔았어요. 초보 때. 왜냐면 하나를 팔아도 10만원, 20만원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개 팔면 10만원이 남으면 30만원 순이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팔았던 게 운이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신경을 더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34인치 모니터, LG 모니터 그리고 저는 이제 벽걸이 세탁기 뭐 이런 거 팔았어요. 엄청 큰 걸 했는데 엄청 큰 걸 팔았죠. 그러면 그거는 왜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기보다는 초보셀러는 모르니까 조금 깊이 하라. 왜냐면 이런 걸 팔았을 때 반품이나 이런 게 오면 거꾸로 하나 팔을 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남을 수 있는데 반대로 반품이 들어오면 30만원, 40만원 손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배송비 설정을 또 잘못하면 또 손해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좀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면서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 했을 때 뭐 100만원, 200만원 손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왜냐면 고객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제 생각이 앞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지나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고가를 사는 사람보다 저가를 사는 사람이 반품을 많이 하지 고가를 사는 사람은 반품을 생각 외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 10년 이상 넘으셨는데 현재에서 생각하는 이제 방향성, 카테고리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고 장기적으로 이베이를 하게 되면 어떤 카테고리를 하면 좋을지, 어떤 전략으로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노하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팔았어요. 지금도 돈 되는 거는 파는 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퍼즐도 팔고 트레이딩 카드도 팔고 또 전자제품도 팔고 식품도 팔고 다 팔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해요. 맨날 새로운 거 파니까 재고 관리나 또 이런 거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연차가 되면서 확실하게 꾸준히 팔리는 쪽으로, 카테고리가 만약에 식품이 그런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이다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 게 좋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않을 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 내가 잘 팔려도 관심이 없는 거는 3년, 5년, 10년, 20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팔리는데 이 카테고리에 관심도 있고 취미도 있어. 그러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그렇죠. 하는 게 좋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트렌드를 읽거나 고객 응대 시스템 뭐 이런 구축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베이를 보시는 분 중에 초보 셀러도 있지만 좀 해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이베이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해외 판매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마켓이 있는데, 아마존도 있고 쇼피 동남아도 있고 큐텐 재팬도 있고 일본의 바이마도 있고 라쿠텐도 있고 뭐 중동에 또 무슨 또 마켓도 있고 많은데, 제가 볼 때 초보 셀러 입장에서 내가 매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익히고 모든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에는 이베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일단은 적게 시작은 할 수 있고, 물론 조금 팔리면 자금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이베이고, 그 다음에 이베이를 통해서 많은 걸 습득하고 확장도 가능하고. 예. 그러면 조금 잘 파시는 분들은 이 판매를 유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매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일단은 소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싱을 하신 다음에는 내가 사업계획서나 어떻게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이 하나, 두 개 팔리면 내가 처음에는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이 부업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전업으로 하시니까 이베이를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돈을 쓰지 마시고 계속 모아서,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주먹만한 눈을 자꾸 굴리면 눈사람이 되듯이, 그냥 이번 달에 한 300만 원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떤 거를 산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지 마시고 재투자를 하셔서 확장을 해서 매출을 올리시는 게, 왜냐면 물건을 파는 일이다 보니까 외상으로 주거나 물건을 공짜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금이 꼭 필요할 거예요. 저도 스티븐 쌤한테 배우고 지금 3만 불이 이제 넘었는데, 가장 문제는 제품 재고 관리랑, 그리고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재고가 드는데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그렇죠. 만드냐, 네. 이게 가장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베이 판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베이 셀러로 지금 쭉 해왔는데 이제 강의도 하시고 셀러도 하고 계신데, 효과적인 상품 소싱 방법이 있을까요? 이베이에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이베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판매가 된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예, 검색을 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카테고리 중에 프로덕트 리서치가 있고 소싱이라는 탭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베이의 데이터를 다 볼 트렌드. 오픈이 돼. 뭐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에 이베이 한국 셀러들은 어떤 거를 많이 팔았고 어떤 키워드가 트렌드고 이런 거를 이베이 내에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모든 셀러가 공평하게. 이런 부분의 질문도 있고, 주로 이베이는 어디에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어느 나라를 좀 타겟팅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채롭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베이 계정을 만들 때 이베이닷컴을 만들게 됩니다. 이베이닷컴을 만들면 일단은 이베이가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이베이 호주, 뭐 이베이 카나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베이닷컴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파시는 제품마다 조금 차별화나 특성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25%에서 50%가 미국,
나머지가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국의 비중이 훨씬 예. 아,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이베이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차별화 전략은 당연히 중요하죠.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셀러가 파는 똑같은 물건을 썸네일을 좀 바꾸고 키워드를 좀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건 썸네일 바꿨고요. 그 다음에 포장을 제가 따로 약간의 돈 투자, 많은 돈도 아니고 포장을 투자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셀러가 하나 팔면 저는 2개, 3개 번들 구성을 했고 세트 상품? 네, 세트 상품을 구성했고 아니면 중국 셀러가 검정을 팔면 저는 파란색, 블루, 옐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든지 뭐 그 외에도 차별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중국 셀러가 뭐 10달러에 팔면 최소한 저는 12달러, 13달러 조금은 비싸게 팔려도 같은 제품인데도 판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보 셀러 이외에도 이베이를 지금 해온 지 조금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광고 설정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 광고를 어느 정도 제품마다 돌리고 있는데 아직 배우질 못해서 다른 광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를 할 때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할 때는 일단은 추가로 광고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양한 광고를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광고가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또 물론 없는 게 있겠죠. 그러면 광고에 따라서는 키워드 광고가 있고 그냥 뭐 쿠폰을 하는 광고가 있고 키워드 광고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키워드 광고도 있고 쿠폰, 고객한테 쿠폰을 줘가지고 이 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에 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토어에 유입을 시켜서 스토어에서 내가 뭐 아까 얘기한 쿠폰부터 시작해서 마크다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뭐 2개 살 때 3개 사면 10% 이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다 얘기하긴 그런데 네, 마케팅 종류가 많습니다. 외부 마케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다 주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베이에도 규제나 정책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뀔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규제가 바뀌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베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국내 해외 마켓은 규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뭐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좀 타지 않게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타이트한 데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확실히 제가 아마존도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마존보다는 규정은 타이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아마존에는 뭐 이러이러한 규정인데 이베이는 이 규정을 안 따라도 돼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한 건 아마존은 판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계정 정지 위험이 더 높다든지 이베이도 계정 정지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에서 아마존에 비하면 좀 덜하고요. 그리고 규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이베이 안에 규정을 볼 수 있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업데이트 되면 또 메시지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시로 하나 예를 드리면 편할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판매를 했는데 뭐 약간의 이거는 무용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정확하게 따지면 편법이긴 한데 우리가 200불짜리를 팔았는데 배송을 할 때 언더밸류라고 해서 50불짜리를 하거나 70불짜리를 라고 써가지고 캐나다에 배송을 해도 관부가세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아주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파는 제품이 뿔이라면 배송비를 좀 높여서 그렇게 해도 아니면 이제 무역 용어인데 DDU, DDP라고 그래서 DDU는 고객이 관부가세를 내는 제가 셀러가 관부가세를 내는 건데 그런 경험이 쌓이든지 아니면 배송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배송사. 사실 관부가세는 저도 초보라서 많이 몰라서 나중에 따로 관부가세에 대해서 한번 달아주시면 시청자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 사업을 막 시작하는 초보 셀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남기고 영상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베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베이는 중고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피나 텐저펜이나 아마존이나 계정을 만들고 하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소싱을 잘해서 인기 있는 제품을 올리면 그 플랫폼도 오늘 올리고 내일 팔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은 초보 셀러들이 다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베이는 예를 들어서 오늘 계정을 완료가 됐다. 근데 오늘 집에 굴러다니는 중고 제품 중에 뭐 애들 인형이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료 특강에서도 예시를 들은 건데, 뽀로로 인형 아니면 뽀로로 장난감, 애들이 자녀가 있는 분, 자녀가 없는 분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엘드 앨범을 이제 뭐 다른 걸 사다 보니까 이거는 실컷 들어가지고 소장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팔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집에 있는 중고를 올려도 이베이는 판매가 됩니다. 예전에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당근마켓에 헐값에 팔지 말고 예, 맞습니다. 이베이에다가 예, 비싸게 팔라는 예,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사입을 하는 거는 매입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기에 내가 당근에서 5,000원짜리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디다스 신발을 1년, 2년 신고 중고로 내놨는데 5,000원은 아니고 뭐 한 2만원이나 3만원, 1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실컷 신다가, 근데 아직 신을만 해. 그래서 뭐 2만원, 3만원 내놨는데 그 아디다스 신발 모델이 이베이 검색하니까 사람들한테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불 정도 가까이 인기가 있다. 그러면 당근에 파는 것보다 이베이 파는 게 훨씬 마진이 좋겠죠. 달러도 벌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 대신에 매입이 없기 때문에 매입 처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판매가 많이 되면 내가 매입은 없지만 매출이 있으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판매를 하셔도 되겠죠. 많은 더 꿀팁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더 디테일하게 다른 부분도 같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